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은 천천히 제가 알고 있는 분야를 설명을 드리고요. 세세한 것들은 이제 강의 끝나고 또 궁금하신 점들은 많이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사실은 진료실에서는 아마 많이 이제 물어보고 싶으셔도 많이 못 물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뒤에 막 환자분 기다리시고 그래서 사실 그럴 때 저도 되게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제 어차피 오후에 시간이 다 비니까요. 많이 물어보시고 듣다가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은 여쭤보시면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에요. 가장 두려운 병이 뭐냐 이렇게 노인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진짜 무서운 게 치매가 반, 암이 반이에요. 사실 이거는 엄청 치매가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암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위암, 대장암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합한 것만큼 사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레지던트로 수련을 받을 때가 거의 10년, 딱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사실 제 외래에 90대 분들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90대도 이제 병원에 오시나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 외래에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오전 한 타임 보면 90대가 오늘만 해도 대여섯 명. 제 환자가 보통 40명 정도 되거든요. 한 타임에. 근데 오전 한 타임 40명 중에 대여섯 명, 10%가 90대신 거예요. 근데 90대 분들이 더 정정하세요. 다 걸어오시고 저한테 불편한 거 말씀하시고 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연세를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하고 진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오래 사시면서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15분에 한 명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데 돈을 계산해 봤더니 거의 2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아주 경증일 때만. 사실은 치매는 정말 점점 심해질수록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문제는 사실 또 돈만 들면 어떻게 되겠는데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데 드는 시간이 거의 1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 말고도 또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환자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항상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 틀어주세요. 이게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예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뿐인 내 딸이라고. 지금 이 할머니가 사실 여기서 이제 치매 걸리신 걸로 나오는데 치매 걸리셔서 막 이렇게 손주 며느리를 막 의심하고 내 돈 훔쳐갔다. 막 도둑년이라고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치매 환자 인식이 이렇구나. TV에서 보여지는 우리 치매 환자들이 이렇구나 하면서 사실은 저는 한편을 좀 되게 서글펐어요. 우리 환자 중에 되게 착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바람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솔직히 전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걸린다면 정말 예쁜 치매가 되면 좋겠다. 주위 사람들 힘들지 않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약간 그런 할머니 같은 분들이 아니라 정말 예쁜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 외래 이제 건망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다 치매가 걸리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건망증은 사실 저도 있어요. 저도 오늘도 막 핸드폰 어디다 놓고 어디 놔뒀지 막 그러고 막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우선 건망증은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굉장히 일부분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분만 잊어버리는데 치매는 아예 전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가서 첫날에 우리가 어디 갔더라 이게 조금 헷갈리면 그건 그냥 건망증인데 우리 한강에 놀러 갔다 왔잖아. 근데 아예 그 사건 자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이건 치매인 거예요.
그리고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금방 이제 그때는 기억을 합니다. 아, 맞다, 내가 그랬지 하고 이제 힌트를 주면 딱 기억을 하시는데,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해요. 그게 치매고, 건망증은 대부분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 그거를 고치려고 굉장히 달력이랑 수첩이랑 막 핸드폰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치매 환자들은 사실은 본인이 기억력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멀쩡한데 지금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모려고 데려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기억력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은 아직은 본인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를 이제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요, 본인에게 중요한 것도 있는 경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게 뭘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건 돈 거래. 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에서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만약에 못 받았다. 우리 부모님이 누가 뭐 친척한테 돈 빌려준 걸 못 받은 것 같다. 그럼 사실은 그건 진짜 치매를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 거래는 정말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친구나 뭐 친척 장례식이나 누구 결혼한 거, 결혼식 갔는데도 기억 못하는 거. 누구네 둘째가 이번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말씀드렸더니 걔가 언제 결혼했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이건 약간 또 의심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힌트를 들어도 기억을 못 하시면 그 부분은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면은 항상 제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점점 건망증이 나빠지나요? 이렇게 여쭤봐요. 왜냐면 사실은 원래 젊을 때부터 건망증이 있었다, 이런 분들도 사실 꽤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지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 다음엔 주위에 내 친구들에 비해 나쁘세요? 친구들에 비해 나쁜지,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걸 인정하시는지.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부터는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치매 이제 초기 증상을 보면요, 자주 냄비나 이제 주전자 태운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그 도시가스 공사에 전화해서 20분짜리 타이머를 꼭 설치하셔라. 우리 환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냄비나 주전자 태우고 막 연기 나서 옆집에서 신고 들어와서 치매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막 옆집 사람이 모시고 오는 분들. 그리고 예전보다 이제 음식 맛이 못하다. 혹은 물건의 이름이 이제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연속극, 아까처럼 재밌는 연속극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자꾸 옆에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제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또 물어보고, 이런 경우.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환승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게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서요, 외국분들 오시면 젊은 사람도 사실 길 찾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느 날 이제 지하철 탔는데 딱 출구를 나가는데 나 모르겠다, 이 출구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그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의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남자분들 중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운전하는 환자가 이제 접촉사고가 자꾸 난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보호자들도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한가? 뭔가 건강 감각이 떨어지나?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특히 치매 노인들한테 이게 운전면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요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기나 말기에 이제 사실은 시간이 더 지나면요, 기억력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일은 기억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예전에 첫째 아들 낳은 얘기, 뭐 6.25 때 어디 가신 얘기, 이런 얘기는 저한테 너무 잘 하시는데, 방금 한 얘기, 어제 가족들이랑 뭐 밥 먹은 거, 누구 만나기로 한 거, 최근 일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이제 되면은 단기 기억력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제일 문제가 성격이 이제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나쁜 게 할머니들은 제일 많이 나쁜 게 누가 돈 훔쳐간다. 이게 제일 많고요. 특히 일하는 아주머니가 내 돈 훔쳐가고 내 화장품 훔쳐가고 내 옷을 자꾸 꺼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할아버지들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들은 꼭 우리 할머니를 의심을 해가지고 할머니 어디 갔다, 또 누구 만나러 다닌다, 이렇게 부인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둑
망상이나 의처증 같은 게 조금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이미 치매 중기나 말기로 많이 갔을 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치매가 이미 온 단계는 사실은 어느 정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치매의 전 단계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경도인지장애라는 단계거든요. 제 외래 오셔서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으신 분들도 많은데 아직 이제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는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치매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매 전 단계인데 아직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어요. 다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집안일도 하는데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검사를 하면 막 단기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경도인지 장애가 결국은 치매로 가거든요. 치매는요, 절대 하루아침에 확 나빠지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저희가 뭔가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만약에 제 외래 오셨는데 여지껏 굉장히 멀쩡하셨는데 3개월 사이에 이게 확 나빠졌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다른 원인을 찾아요. 오히려 머리에 뭐 염증이 있거나 머리에 막 물이 찼다거나 아니면은 뭐 암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머리로 퍼져서 뇌종양이 생겼다거나 뭐 뇌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오히려 다른 증상일 때를 찾지 이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닌데 보통은 이런 치매 전 단계에서는 치매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도요 이런 전 단계를 먼저 찾자. 왜냐하면 치매 환자로 돼서는 좀 이미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치료가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 단계에 그래서 이름이 경도인지 장애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치매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종류로 말하면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일 큰 게 2가지예요. 2가지. 오늘은 저는 많이는 설명 안 드리고요. 2가지를 쉽게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는 크게 2가지인데 아셔야 될 건 혈관성 치매랑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2가지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요. 뇌혈관 질환이 반복이 되면서 치매가 계속 발생하는 병입니다. 뇌혈관 질환 하면은 다들 아시죠? 뇌졸중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중풍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또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혈관이 터졌다. 그래서 머리에 피가 고이면 출혈인 거예요. 뇌출혈. 2번째로는 혈관이 막혔다. 꽉 막혀가지고 보통은 혈관이 이제 뇌를 먹여 살리거든요. 피를 공급을 해서. 근데 그 혈관이 꽉 막혀서 그 혈관이 죽으면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를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는 특히 동양은 혈관성 치매가 굉장히 많다고 돼 있어요. 이게 증상이 있을 수도 없고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상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뇌경색은 큰 혈관이 막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게 작은 혈관이 막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어떤 증상이 있냐? 보통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보통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이제 말을 못하고 못 움직인다. 이러면은 이거 뇌졸중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진다면서 젓가락을 이렇게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제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본인이 이제 체크해 보기로는 한번 이 해보세요. 환자분들 이 해서 이제 거울을 이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에 좌우 모양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뭔가 얼굴 마비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해라 그러면 우리 환자들이 저 이빨 안 닦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가 보려는 게 아니라 입모양을 제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해서 얼굴 모양이 이제 좌우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안면 마비가 있는 거니까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반신마비죠. 반신마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같은 쪽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같은 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반신마비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반신마비 이제 자가진단법은 우선 제일 많은 거는요. 한 번만 해볼까요?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쭉 팔꿈치를 펴고요. 10초 동안 하는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했는데 이전에 한쪽 팔 떨어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당장 응급실로 저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차이가 있다. 왜냐면은 좀 한쪽이라도 마비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요, 확실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체크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환자분으로 제 손을 꼭 잡아보라 그래요. 꼭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양쪽 손의 힘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반신마비예요. 아예 이렇게 뚝 떨어지는 정도 말고 아주 약하게 마비가 왔을 때는 제가 양손을 꽉 잡아보라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빼려고 했는데 한쪽만 쑥 빠진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딱 마비만 오는 건 아니고요. 언어장애, 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우리 엄마 전화를 했는데 발음 잘 못 알아들을 때 이상한데?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마 뭐 아빠 술 먹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갑자기 못 알아듣는다. 제 환자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치매로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원래 외래보다 한 2, 3주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했더니 아니 귀가 어두워졌는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뇌졸중이 크게 와서 말을 알아듣는 데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팔다리도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으면 이게 뭐 청력이나 이런 거 이상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뇌졸중의 증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엉뚱한 말, 갑자기 일본어 같은 걸 하신다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런 언어장애, 이런 것도 이제 뇌졸중의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 뇌졸중 이제 혈관성 치매랑 제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갑자기 그리고 보이는 게 두 개로 겹쳐 보인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갑자기 걷는데 걷기가 힘들고 균형을 잡기가 힘들고 어지러움증이 있다. 사실 어지러움증은 뭐 이석증 때문에도 올 수 있는데 뇌에 문제가 생겨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상만으로는 저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점쟁이는 아니거든요. 환자들이 맨날 저한테 와서 이게 귀인지 머리인지 선생님 왜 얼굴 봤는데 왜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아버님 저 점쟁이 아니에요. 저도 사진 찍어봐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지러움증은 특히 65세 이상일 때는 어지러우시면 꼭 머리 사진 찍어보셔야 돼요. 아예 젊은 사람들 뭐 50대도 안 된 분들이 어지러움증 오면 사실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사진 찍어봐야 되고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정말 너무 두통이 심하다. 그리고 막 토한다. 이런 분들은 꼭 응급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데 요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한 10분 갈 수도 있고 30분 갈 수도 있고 1시간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요. 원래 어려운 말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미니 뇌졸중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 뇌졸중은 꼭 병원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미니 뇌졸중 중에 3분의 1은 3일 이내에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다행히 재발 안 하고 그냥 빠졌다가 다시 좋아진 채로 있는데 그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요 3분의 1은 3일 있다가 뇌경색 크게 와서 다시 병원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 중에서 나 이거 좀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때 빨리 가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3일 뒤에 3개월 뒤에 더 큰 뇌경색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도 빨리 병원 오셔야 되고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막 갑자기 손을 따고 팔다리를 막 주물러 주고 막 우황청심원 먹고 막 이제 팔에 힘 빠졌는데 막 이제 수지침 내가 배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막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응급실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경색에는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는 4.5시간,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견하고요. 4.5시간 이내 만약에 응급실에 왔다. 그럼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이 2가지에서 3가지가 남아요. 근데 12시간 지나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씩 치료가 줄어드는 거예요. 2개밖에 안 남고 하루에 지나서 왔다. 그럼 쓸 수 있는 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치료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빨리 오시면요. 저희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뇌혈관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딱 막힌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빨리 해서 주사를 쓰면 여기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어때요? 보셔도 이게 딱 보이시죠? 이런 분들 저는 하루에도 한두 명씩 계속 와요, 응급실로. 그래서 근데 이거는 늦게 오면은 저희가 약을 못 써요. 왜냐하면 늦게 오면 이미 그 혈관이 다 죽어서 나중에는 약을 써도 이게 터지기만 하고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딱 정해진 거예요. 4.5시간까지는 써도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사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익이랑 부작용을 고려해서 약을 쓰는데 4.5시간 이내 오면은 이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혈관을 뚫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을 썼는데 안 녹았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요. 직접 혈관조영술이라고 해서 시술을 해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런 용수철로요. 여기 안에 있는 피떡을 지금 잡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꺼내는 거는 보통은 6시간에서 12시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4.5시간 이내에 오시면은 우선 약 쓰고 만약에 좋아지면 끝. 근데 안 좋아졌으면 이제 두 번째 치료 들어가서 저희가 이걸 꺼내고 이런 경우에 보세요. 요 하얀 거 있죠? 이만큼이 원래 뇌경색이 온 자리거든요. 그리고 요만큼은 뭐냐면 피가 이만큼 안 가는 거예요. 저희가 머리 사진을 찍으면 어디까지 피가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봤더니 이만큼이 지금 이미 머리가 상했고 여기가 피가 딱 안 가는 게 발견이 됐는데 치료를 빨리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요만큼만 남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던 게. 그리고 피도 이제 나중엔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치료는 빨리 할수록 좋다. 그래서 뇌졸중 급성기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이제 크기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점점점 이렇게 원래는 있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상수도 우리 수도관에 기름 끼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이 점점 끼다가 이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약에 우리가 MRI나 MRA는 혈관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MRA를 찍었더니 혈관이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다 채워져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이 쥐파먹은 것처럼 없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MRI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미리 손을 쓸 수도 있어요. 증상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스텐트라고 해서 심장에 스텐트 넣으신 분들 아마 이 중에서 한 10분은 될 거예요. 심장에도 용수철 같은 거 넣어서 넓히거든요. 똑같아요. 뇌혈관도 용수철 같은 거 해서 스텐트에서 넓힐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은 여기를 열어가지고 이 기름 낀 거를 꺼내는 수술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지금 쥐파먹은 것처럼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꽉 차 있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잘 피가 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어서 혈관 열어봤더니 이렇게 노랗게 기름이 혈관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냈더니 이렇게 혈관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119에 전화하세요. 119에 전화하시면 알아서 거기서 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119가 이제 옮겨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또 아주 작은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9 전화하고 자녀분들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사실 요즘 저희 환자들 보면 자녀분들이랑 같이 사는 분들이요. 솔직히 많지 않아요. 제 환자 중에서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혼자 사시거나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무슨 일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119 타고 오세요. 이거 언제 가족, 뭐 젊은 사람이 언제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연락도 막 전화해도 받지도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 중요하고요. 큰 병원으로 가는 거는 보통 구급차 타면 알아서 연결해 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거. 병원 안 가고 손 따면서 이제 수지침 맞고 기다리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제 마비가 됐는데 기다리고 막 의식장애가 와가지고 막 눈도 막 잘 못 뜨고 그러는데 막 뺨을 때리면서 막 물을 먹으라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해서 막 물을 주고 그러다가 막 또 다살에 걸려서 폐렴 막 심하게 오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뭐 먹이지 마시고요. 병원에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혈관이 막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혀도
혈관성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이런 큰 혈관들은 아까처럼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 위쪽은요, 보면은 혈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봐, 아니 여기는 왜 머리에 혈관이 없어요? 제 머리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실같이 너무 작은 혈관이 있어서 사실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작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MRI 찍어보면요, 나는 뇌경색도 한 번도 없었고, 난 가족도 그런 사람이 없고,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도 없다. 그런데 찍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환자들은 깨끗한 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자는 뭔가 이렇게 하얀 게 희끗희끗 끼었죠. 이건 중간. 여기는 근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뇌혈관이 알고 봤더니 작은 혈관이 계속 막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서, 이건 증상 하나도 없어도 안 찍어보면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럼 왜 이런 나쁜 혈관들이 생기고 혈관들이 막히는 걸까 봤더니 제일 많은 건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담배랑 심장병, 그리고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하나하나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뭐 기억력은 모든 치매가 다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주로 앞쪽 뇌가 많이 손상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초기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많이 게을러져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와서 이상하다, 기억력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너무 게을러서 안 씻어서 못 살겠다, 막 할머니들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 너무 안 씻고 냄새나서 나 진짜 같이 이빨도 안 닦고 못 살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게을러지는 게 되게 특징이고요. 화를 너무 잘 내요. 그리고 삐지기를 잘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기처럼 됐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아기 키울 때 생각하시면 엄청 잘 삐지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는데 막 떼부리고 막 화내고 막 여기 막 바닥에 막 드러눕고. 그런데 보니까는 어렸을 때 행동을요, 나이 들고 이제 치매 오시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치매가 있어도 조금 마음이 사실 누그러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보호자들이 저한테 너무 한탄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화가 난다, 이거. 나한테 왜 이러냐 도대체.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항상 어머니인데 다시 아기로 됐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자녀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보호자 다 키운 거니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조금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혈관성 치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졸중이 어쨌든 조금씩 오기 때문에 발음이 나빠지고 잘 못 삼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못 삼켜서 자꾸 살에 걸린다, 막 이런 분들 있고, 동작도 좀 느려져요. 그래서 이미 제 방 오실 때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게 혈관성인지 아니면 뭐 파킨슨일 수도 있고, 하여튼 동작이 느리고 걷는 것도 좀 종종 이렇게 보폭이 좁게 걸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치매에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혈관성이었는데 혹시 두 번째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이 중에서는 뭐 전혀 경도인지 장애도 없으실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이 모든 치매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병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이 제일 많고, 알츠하이머 병은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되면 저절로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상 이렇게 뇌세포가 예쁘게 있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요,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송뭉치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다 끼어요. 그래서 이 뇌세포를 못 살게 굴어서 이 뇌세포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에는 보면은 이게 뇌거든요. 뇌가 약간 실제로는 되게 두부같이 말랑말랑하고요. 생긴 모양 자체는 호두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호두가 이렇게 좀 통통하니 되게 맛있게 생겼잖아요. 이런 건 건강한 뇌고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은 이렇게 호두가 마르는 것처럼 쪼그라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MRI를 찍어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기억력에 제일 중요한 해마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기억력 센터인데 원래는 기억력 센터 이렇게 통통해야 돼요. 그래서 꽉 차서 보이는 게 아예 없어야 돼. 그런데 해마가 줄어들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해마부터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요. 해마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래서 해마 자리가 비어서 뭐 뇌 위축이 있다. 외부에서 뭐 이제 MRI 같은 거 이제 요즘 건강검진에서 또 찍으시니까 저한테 가져오시면 아, 뇌 위축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저한테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뇌가 줄어드는 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 40인데요. 제 나이보다 저희 엄마 찍으면 저희 어머니가 뇌 위축이 암만 건강해도 있고요. 저희 외할머니 살아계신데 저희 외할머니 찍어보니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뇌 위축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억력 센터, 해마는요. 90세인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신 분들은 진짜 통통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MRI 찍었는데 내가 뇌위축이 있다 해서 우울해서 저한테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나이 들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아니,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피부에 주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뇌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 기억력 센터인 해마에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기억센터, 뭐 언어센터, 이제 감각센터 이런 것들이 다 뇌에 있는데 이런 것들의 나쁜 이런 빨간 아밀로이드들이 쌓이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소는 1번은 무조건 나이가 많을수록 생기고요. 안타깝게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셔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알츠하이머병엔 더 많이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75세 이상은 여자분이 거의 3배 이상 더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많이 조금 예전에 공부를 조금 못 하셨으면 좀 그럴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치매 있으면, 그리고 예전에 머리 다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는 우리 할머니 중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걸려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쭉 설명해 드렸더니 예전에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머리를 많이 때려서 그런 것 같다고. 제가 너무 가슴이 근데 아팠어요. 아, 이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절대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 때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보통은 이거는 이제 보통 치매 오시면 많이 이제 이 앞에 것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제가 이제 오시면은 피 검사를 하는데요.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개인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2번 있고 숫자로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3번이에요. 대부분 80%는 3번인데 안타깝게 10명 중에 2명 정도는 4번 유전자가 있어서 이게 젊을 때는 증상이 없다가요.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좀 노안인 사람 있잖아요. 와, 너는 70대인데 80대 같아 보이네. 약간 원래 젊을 때부터 노안인 사람. 그럼 똑같아요. 그냥 타고나기를 기억력이 남들보다 조금 먼저 늙는 유전자예요. 그렇다고 이 유전자 가지고 있다고 다 치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서 저도 이런 분들은 유전자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한치매학회라고 저희가 학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학회에서 막 이제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치매 우리 지원센터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치매 예방을 위한 7대 인지건강 수칙.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부터 한 번만 해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복습을 해야 돼요. 자, 진하면 읽으시는 거예요. 진, 인, 사, 대, 천, 명.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읽으실 때 열심히 읽어야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노래 교실도 꼭 다니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서로 뇌가 다르기 때문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같이 말씀하실 때 따라하면은 뇌가 양쪽이 다 자극이 돼서 머리에 굉장히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우리 뇌 비타민만 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비타민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술, 담배로 뇌세포를 괴롭히면 안 돼요. 이 중에서 솔직히 나 좀 술 좀 아직도 먹는다 하시는 분들 조금 손 들어 보세요. 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일부러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제 이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천막하게 술 먹으면 안 되는 게요. 보세요. 이게 머리 사진이죠. 머리 사진이 보면 이게 통통하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가 뒤거든요. 뒤쪽 뇌는 어때요? 호두까기 꽉 차 있죠. 근데 앞에는 어때요? 여기가 앞이거든요. 여기 원래 눈알이 이쪽에 있어서 앞에만 뇌가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원래 앞쪽 뇌가 성격을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격이 되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술 먹고 엄청 막 폭력 휘두르고 집에서 막 난리치고 난동 부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뇌가 진짜 상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은 절대 마시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상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술을 마시면 뇌가 이렇게 다 줄어들어요. 다시 앞쪽 뇌가. 그리고 머리에 껍질이 있거든요. 머리 껍질이 되게 중요한데 껍질이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여기가 줄어든 거예요. 껍질이 다 줄어드는데 특히 앞에 뇌가, 앞쪽 뇌가 많이 줄어들고요. 저희가 연구를 했더니 술을 많이 먹으면 뇌 껍질이 엄청 줄어든다. 이게 술 먹는 양이거든요. 일주일에 먹는 양을 쟀더니. 그리고 뇌에서 이게 나오는 신경을 체크한 거예요. 체크를 했더니 정상 환자는 이렇게 막 신경이 많이 나오는데 알코올 환자 봐봐요. 딱 봐도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술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술 많이 먹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차마 말씀은 못 하셨지만 꼭 주의시고, 흡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뇌 혈관을 좁아지게 한다고 돼 있어요.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돼 있어서 흡연은 어쨌든 혈관성 치매 때문에도 꼭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이랑 식사 이런 건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보면은 이거 진짜 좋은 논문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의사들은 연구를 해서 좋은 논문에 실으면 저희가 이제 명성이 있어지는데 이게 진짜 좋은 논문인데 여지껏 치매를 치료를 한 약이 사실 딱 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드문데 오히려 운동을 했더니 치매가 좋아졌다. 이런 논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피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특히 운동을 하니까 앞쪽 뇌로 이런 피가 굉장히 많이 가더라. 실제로 머리를 체크해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아유 할머니 운동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봤더니 여기가 해마라고 기억센터거든요. 기억센터로도 운동을 했더니 피가 보세요. 전보다 훨씬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운동이 그냥 몸만 건강하고 뇌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로 피가 많이 가게 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머리에 좋은 물질들이 운동을 하면 더 많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물질은 어머니가 아무리 이거를 약을 먹으려고 해도 이런 건 약이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이건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져야 되는 물질이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머리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셔야 될 건 운동을 하면 뇌가 변한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아까 보여드렸죠? 기억력 센터로 가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앞쪽 뇌, 전두엽 기능도 좋아진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치매가 예방이 된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어쨌든 본인이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할 때 치매 발병률이 30% 감소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뇌에 좋은 음식으로는 제일 많은 거는 생선. 근데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생선에 있는 오메가3를 실제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생선을 드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채소, 과일, 우유인데 우유에 있는 칼슘이 뇌신경에서 나쁜 물질을 좀 빨리빨리 꺼내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나 뭐 멸치 이런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물을 굉장히 안 드시거든요. 특히 이런 여름철에 물 안 드시면은 굉장히 힘든 경우 막 이렇게 탈수증 오고 그런 경우 많아서 물을 지금 갑자기 앞에 계신 어머니께서 물을 드시고 계신데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이제 녹차도 좋다고 돼 있고 이제 영양제나 비타민 제제는 저는 그냥 드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만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비만이 오면은 뭐 고혈압, 당뇨병, 뭐 뇌졸중, 치매 거기다 이제 숨 쉴 때 숨 안 쉬는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왜냐면 비만은 사실 배에 이만큼 지방 있는 건 내가 맨날 등산 가방 하나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복부 비만. 우리 할아버지들 중에서 배만 이렇게 나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몇 개월이에요? 막 이러면은 할아버지 막 웃으면서 넘어가시는데 그래서 복부 비만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런 비만들이 결국은 봐봐요. 뚱뚱하니까 그럼 관절염 오죠. 그쵸? 또 뚱뚱하고 이거 허리가 아프죠. 그리고 비만 오면은 또 잘 안 걸어요. 몸이 무거우니까. 그럼 또 골다공증이 오고 지방간. 이거는 뚱뚱하신 분들은 다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간 오죠. 또 잘 안 움직여서 또 변비 오죠. 그리고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암이나 우울증도 많이 오고 이제 성기능 장애도 온다고 돼 있어서 사실은 너무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머리가 얇아진다.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활동이나 두뇌활동. 사실 오늘 이미 이렇게 오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사회활동 다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만나고 이러시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종교활동 어디라도 좋아요. 많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아쿠아로빅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진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친구를 사실은 많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혼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만나면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게 다 뇌가 막 일하는 거거든요. 사실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 일 안 하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누굴 만나기만 해도 치매 발병이 43% 감소하니까 되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정 자주 가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거기서 뭐 고수업 쉬셔도 되고 뭐 하셔도 되고 자꾸 노인정 가서 앉아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원을 가꾸거나 뭐 뜨개질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글 읽고 쓰는 거, 신문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나 글쓰기 안 하시는 분들은 하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가 4배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TV만 본다. 예전에 TV 보면은 우리가 애들한테 야 이거 바보상자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는 애들보다도 우리 어른들한테도 좀 말해줘야 돼요. 왜냐면 TV 보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누워서 TV 보고 옆에 이렇게 먹을 거 쌓여져 있고 되게 지저분해져 있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게을러지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TV만 틀고 있고 TV 틀어놓고 자고 아침에 또 자다 깨서 또 TV 보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들은 채널을 안 바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채널을 하나를 아침에 하루 종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TV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TV보다는 자꾸 글 읽고
뭐 신문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책 읽어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알려주고 혹시 손주나 손녀 있으면요. 걔네들 동화책 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애들한테도 너무 좋고 본인한테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동화책 좀 읽어주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는 충분히 그 뒤에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실수록 좋아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약만 달라고 하시면 사실 그거는 되게 한계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해서 이게 머리를 찍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알츠하이머병 걸리는 환자 중에서 많은 환자들이 머리에 아밀로이드라고 나쁜 손뭉치들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원래 정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파랗게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이 아밀로이드 펫을 찍으면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이 빨갛고 노란 것들이 이 아밀로이드예요.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이제 조기 발견하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뇌세포들이거든요. 세포들이 지금 막 다 잘 살아있는데 뇌세포에 저희가 이제 아밀로이드를 딱 넣어요. 그럼 이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머리 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그래서 치매를 어쨌든 일찍 발견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약물 치료를 하면 어쨌든 빨리 치료하면 증상이요. 천천히 나빠져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건 좀 어렵고요. 좋아지려면 나이가 젊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불로초를 먹어서 하여튼 머리가 젊어지던지. 근데 우리 젊어질 순 없잖아요. 솔직히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아지긴 좀 어렵고요. 약을 쓰면 최대한 진행을 막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늦게 치료하면 이미 뭐 다 나빠져서는 사실은 약을 써도 그닥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완치, 아예 싹 좋아질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쓰면 그 단계에서, 이 시기에 쓰면 그 단계에서 천천히 진행하게 우리가 늦출 수 있다. 그게 저희의 목표이고, 치매약을 꾸준히 먹으면요, 어쨌든 나중에 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확실히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저희 보호자들이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다들 이제 부모님 있으시겠지만 부모님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나 같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단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단지 만약에 환자가 의심한다. 괴롭히고 욕하고 밤에 돌아다니고 나 막 못 살게 한다. 그럼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요양병원 알아보고 저한테 이제 뭐 소견서 띄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약만 어느 정도 써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늦출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사실 약은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와서 보는 분들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어요. 아까 제가 혈관성이랑 알츠하이머는 제일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응급실로 갑자기 3일 전부터 막 기억력이 너무 나빠지고 헛소리 한다고 오셨는데 머리에 이렇게 물이 찬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물을 뽑잖아요. 그 다음날 또 감쪽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는 이게 아주 심하면 수술을 해서 계속 물을 빼게 하는데 연세가 86세셔서 너무 많아서 그냥 저한테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물만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병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검사를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중에 우울증이 있어서 이게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사실 의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 기억을 못하는 거지 기분만 좋아지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데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사실은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갑자기 좀 엄마가 좀 안 좋다거나 아버지 안 좋은 경우에는 우울증도 꼭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천천히 나빠지는 걸 저희의 목표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에는 한 10년 이내에는 충분히 더 좋아지는 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라고 그 나쁜 물질을 없애는 백신 같은 것도 치료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연구 단계긴 한데요. 그것들이 이제 곧 상용화가 되면은 저희한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제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복습만 하면 치매에는 두 가지인데 뭐랑 뭐가 있다고요? 혈관성 치매랑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나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 인, 사, 대천명, 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는 거랑 또 실천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시는 만큼 머리에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